자, 우리 화폐의 시간가치 전부 봤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봤으면 이제 사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우리 사채가 뭔지를 좀 볼 거예요. 사채 혹은 회사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퍼레이트 본드라고 해서 회사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채랑 회사채는 좀 달라. 내가 말하는 그 사채, 개인 사채랑 여러분들 그 사채업자 저번에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 개인 사채와 회사채는 다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부업체, 약간 그 빚쟁이들, 개인 사채업자들 이런 걸 나와! 이러면서 막 돈 내놔! 그런 사채 아니에요. 회사채야. 줄여서 사채. 알겠죠? 회사의 사자다. 자, 회사채란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채무증서 형태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조달하기 위해 사용되며 채권자들은 주주들의 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뭔 또 외계어냐 해석해 봅시다. 우리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었다. 그렇지? 원래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출자해서 주식을 나눠주는 형태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돈을 빌리는 방법이다. 즉, 자금 조달 방법은 돈을 빌리거나 어떤 경우 돈을 출자받거나. 그런데 회사채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돈을 빌리되 은행에 가서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증권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직접금융이라고 하는데, 밑으로 좀 내려가서 봅시다. 기본적으로 은행의 시스템은 우리 회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돈 빌려주세요 하면 얘가 10,000원 빌려줄게, 너희 매년 1,000원 내놓아라. 이게 은행의 로직이죠. 이자율은 누가 산정해요? 은행이 산정하고요. 신용도에 따라 은행이 이자를 결정하죠. 돈 빌려주는 것도 은행이 결정을 하죠. 근데 이 은행은 어디서 돈을 빌려와? 얘들 원래 지들 돈이야 전부? 은행은 지들 돈이 아니지. 은행은 누구 돈이야? 우리 돈이야. 우리 돈이 입금된 걸, 그렇죠? 우리가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돈을 집어넣으면 걔를 회사에 다시 빌려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회사한테 받은 돈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당연히 대출 이런 걸 우리 예대마진 이런 것도 하잖아.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지. 회사가 대중에게 직접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행위인 자체는 대중에게 직접 빌리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빌리는 거다라고 해서 간접금융이라고 해요. 근데 회사가 대중한테 직접 빌린대. 근데 이 대중 일일이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고 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이때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금융기관이 끼게 되면 이 금융기관이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얘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얘들이 없어지는 순간 그 결정을 누가 해줘야 돼? 얘들이 하는 게 아니지. 왜요? 다수예요. 여기가 다수라고. 여기가 한 개지. 한 기업이고 얘가 다수야. 그럼 일일이 찾아가서 얘는 이자를 얼마를 원하고 얘는 이자를 얼마 원하고 얘는 이자 금액을 얼마 빌려주고 이렇게 안 된다고 얘.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뭘 정해? 우리가 이자율은 얼마로 쳐줄게, 돈을 얼마로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화폐 시장 가치를 배운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미래 금액을 먼저 정하는 거야. 일일이 찾아가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얘한테 찾아가서 내 10,000원 주면 내년에 얼마 줄게, 내 20,000원 주면 내년에 얼마 줄게. 왜 이렇게 사투리로 하노? 자, 얘한테 찾아가서 얼마 주면 얼마 줄게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왜? 너무 일일이 어떻게 다 찾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총 100만 원을 3년 뒤에 줄게. 그리고 이자를 매년 10만 원씩 줄게. 그러면 너희 지금 이 금액에 대한 걸 너희가 알아서 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이렇게 말한 금액을 얘들이
뭐 예를 들어서 90만 원에 발행했다고 치자. 이 사채를 우리 지금 90만 원 필요한데 이 금액 줄게라고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야. 그럼 얘들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 돈의 일부를 집어넣을 거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안 빌려주겠지. 시장 논리에 따라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일치시키는 게 이자율이지. 다시. 자, 여러분. 3년 뒤에 100만 원 준대. 이게 언제 준다고? 3년 뒤. 그리고 매년 10만 원 준대. 이자로. 그럼 총 다 합해서 현금 흐름은 130만 원이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얘가 100만 원만 달래. 이렇게 좀 치자. 미안합니다. 숫자를 바꿔서. 자, 100만 원만 달래. 그럼 이자가 얼마인 거죠? 30만 원인 거죠. 근데 얘들이 볼 때는 이 회사가 조금 위험한 것 같아. 그러면 이자를 좀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 야, 100만 원 말고 80만 원에 발행하면 안 돼? 이걸 얘들이 말하는 거다? 아니야. 얘들이 아무도 안 사. 그럼 얘들이 가격을 낮추겠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거지. 이게 직접 금융이다. 그러니까 얘들이랑 눈치 싸움을 한다는 거지. 채권을 발행하는 쪽에서 눈치 싸움을 하겠죠. 그게 뭐예요?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이때 차입이라는 말보다 발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는 걸 차입이라고 하죠. 근데 직접 금융을 이용해서 사채로 결국은 본질은 돈 빌리는 거 맞아. 차입금과 본질은 같아. 근데 뭐라고 한다고? 사채를 발행한다고 한다고. 왜 발행이라고 하나요? 여기도 우리 발행이었지.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은 거였지. 자금 조달이라는 거지. 주식을 주고 뭘 줘? 주식에 대한 권리라는 주권을 주고 돈을 받는 건데, 사채는 똑같아요. 채무 형태의 유가증권, 사채권을 발행해. 그러면 우리 주권에는 뭐가 표시돼 있었지? 권리가, 복습 한번 하자. 배당권 같은 게 있었고요. 여기에 의결권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재산 청구권 같은 게 있었지. 자녀재산 청구권 같은 게 있었지. 그럼 여기 있는 사채권은, 여기에 있는 사채권은, 주권이 아닌 사채권은 뭐가 기재되어 있을까? 앞에 이야기 다 했지만 저기 있는 100만 원을 우리는 액면금액이라고 해요. 즉 뭐가 결정되어 있다? 3년 뒤에 지급하는 금액이 먼저 결정된다는 거야. 얘들이 먼저 결정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얘네한테 빌릴 땐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얘네가 이미 결정돼 있다고. 1대1이잖아. 그러니까 얘만 상대하면 되니까 얼마 빌려줄래? 얼마 빌려줄게. 이자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일반 대중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싹 다 내가 미리 정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현재 금액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도 전부 결정돼 있겠지. 그리고 뭐가 정해져 있겠어? 기간이나 이자 지급 횟수 같은 게. 그러니까 액면 금액을 받을 권리, 액면 금액을 받을 권리와 액면 이자를 받을 권리, 몇 년 동안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사채권에 기재되어 있다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다. 그게 뭐다? 사채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직접 금융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금융시장이 엄청 발달할수록 직접 금융이 좀 더 많대. 간접 금융이 좀 작대. 반대 아닌가요? 금융기관이 발달할수록 은행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이 많다는 거잖아.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요 시장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 대중들이 다 참여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치가 되게 발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엄청 많으면 되잖아. 그럼 금융이 발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에 참여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면 발달하겠지.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직접 금융시장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채권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채권 시장이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금액의 단위가 조금 크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보다는 조금 돈 많으신 분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펀드 매니저가 그쪽에서 하고, 또 이 일반 대중이라는 게 또 ABC로 나뉘기도 하지. 집단이. 그러니까 여기에 뭐 A 집단이 있으면 이 A 집단이 또 돈을 끌어, 뭐 이게 또 간접금융이 되는 거긴 한데, 여튼 우리 일반 개인도 회사채를 구매할 수 있다. 시장에서. 요걸 사채라고 한다. 그러면 사채는 뭐가 표시됩니까? 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사채 종류가 표시되는데, 일반 사채도 있고요. 여러분 중급회계 가면 배울 건데 뭐 전환사채 뭐 이런 게 있어. 전환사채는 뭐냐?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만 원을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줘. 그런 사채도 있으니까 생각만 해놓으세요. 그럼 그건 중급회계에서 배우고 뭘 배운다? 일반 사채를 배운다.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발행일, 상환일, 이자 지급 방법, 원금 상환 방법, 이런 게 전부 표시된다. 왜요? 다 필요하다. 결국 앞에서 배운 화폐 시간 가치인데요. 액면 금액이 얼마다? 100만 원이다. 픽스돼 있는 미래 현금 흐름. 액면 이자 얼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액면 이자율이라는 건요, 의미 없습니다. 액면 이자 금액이라고 보셔도 돼요. 좀 괄호치고 금액이라고 좀 봐놔. 얘는 픽스돼 있는 거야. 금액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액면 이자라는 표현, 율보다 액면 이자 금액이라는 표현 되게 좋아요. 왜 그런지 뒤에 문제 풀 때 볼 거야. 항상 얘는 뭐야? 그냥 10만 원인 거야. 10%라고 적고 괄호치고 10만 원 좀 적어 놓을까요? 10%는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야, 뒤에서. 하지만 의미 없다라는 거고. 자, 결국 이 3년 동안 현금 흐름을 이렇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준다는 거지. 우리 아까 배웠네. 1000년도,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 그리고 100만 원 적었고 10만 원 어떻게 적었어? 연 1회 지급으로 연말에 적었고, 만기에 100만 원 일시 상환한다라는 거, 3년이라는 거, 이 정보가 다 들어와야 사채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채의 발행 금액에 대해서 뒤에 좀 볼 건데, 우리 사채는 시장 이자에 의해서 발행돼요. 아까 대중 이야기했었지. A, B, C, D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 회사가 있다고 해보자. 우리 회사가 신용도가 어떻든 간에 이 돈을 줄 거래. 호언장담했어. 근데 생각해봐요. 시장 이자율이 0%라고 생각해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0%라는 건요, 얘들의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현금의, 자, 우리 아까 화폐 현재 가치 했다. 여기 이자율 0%면 지금 현재 가치 얼마예요? 생각해봐. 이자율이 0%일 때 화폐 현재 가치 지금 얼마야? 바로 나와야 돼. 얼마입니까? 130만 원이에요. 안 봐도 알아요. 왜요? 아니, 1 나누기 1.0, 1 나누기 1.1가 아니라 1.0의 2승, 1 나누기 1.1이 아니라 1.0의 3승, 다 1이지. 그러니까 이자율이 빵이면 뭐야? 화폐 시간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돼. 이자가 없는 거잖아. 그쵸? 이자율이 0%라면 130만 원이겠지. 이게 언제다? 이자율이 0%일 때다. 그치? 그럼 이자율이 10%일 때 우리가 이거 안 봐도 100만 원이겠지? 그치? 10만 하고 100만 원이니까 우리 100만 원 빌렸다가 3년 뒤에 받으면 이 현금으로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봐도 100만 원이겠다. 근데 이걸 회사만 알아? 아니야. 발달된 시장일수록 이 모든 개인들이 다 안단 말이야. 그러면 회사는
뭘 결정해 줬다고? 이거 결정하는 거라고? 아니라고. 얘를 결정한다고. 우리 이거 줄 건데 너희 얼마 줄래? 해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뭡니까? 이때 결정되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입니다. 얘들의 거래 속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정을 해준다는 거지. 너네 회사 이자율 10%인 것 같아. 너네 회사 이자율 0%인 것 같아. 그걸 뒤에서 좀 볼 건데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시장 이자율이라는 건요. 일단 무위험 이자율과 신용가산 이자, 흐아! 요 이상한 또 용어 나왔다. 자, 일단 무위험 이자율과 신용가산 이자율이래. 여러분 중앙은행 들어봤지? 우리 중앙은행에서 뭘 발표해요?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그죠? 여기서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얘를 무위험 이자율로 좀 가정해보자. 왜 그렇게 가정하나요? 자,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기준금리로 돈을 빌려서 대중에게 돈을 빌려주죠. 근데 대중뿐만 아니라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쵸? 아까 말했잖아. 근데 시중은행도 시장 이자율을 제일 잘 아는 곳 중에 하나일 거야. 왜인지 한번 보자. 자, 만약에 기준금리가 5%라고 하면 은행이 5%로 돈을 빌려줄까? 절대 안 빌려주겠지. 왜? 여기에 5%로 빌려왔어. 나중에 5%로 돈을 줘야 돼. 근데 은행에도 원가라는 게 존재하지. 인건비도 써야 되고요. 임차료도 내야 되고요. 직원들도 굴려야 되고요. 그리고 못 받을 확률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만약에 은행의 원가가 한 1% 된대. 그렇게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손해를 하나도 안 봤을 때 6% 빌려주고 6% 받아야 은행이 유지가 된다고 치자고. 다시. 아니 5%만 여기서 5%만 받으면 얘들이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은행도 그냥 얘들이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 뭐라 해야 되냐. 복지재단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선 한 6%로 빌려주고 6%로 받으면 손해는 안 본대. 손해는 안 본대. 원가는 충당한대. 그렇게 가정해보자고. 그럼 누구한테 6%로 이자를 받으면 은행이 손실을 안 보는 이자율이야. 그쵸? 근데 여기엔 가정이 하나 들어가죠. 100% 상환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100% 중앙은행에 줘야 되지. 우리는 안 주면 망하는 거예요. 은행이 중앙은행한테 이자 안 주면 망하는 거지 뭐. 근데 대중은 혹은 회사는 망해서 은행에 이자를 안 줄 수도 있지. 왜? 우리 아까 막 부도나고 했었잖아. 앞에서 매출 채권도 부도나고. 그래서 100% 상환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룹마다 신용도라는 걸 매기게 돼요. 그 신용도를 상환 확률로 한번 우리 생각해보죠. 만약에 A그룹은 신용도가 너무 좋아서 얘들은 100% 상환한대. 100%란 없지만 가정이니까. 그럼 얘들한테는 6%만 받아도 되는 거지. 얘들은 6%만 받아도 된대. 그렇게 되는 거지. 왜? 얘들은 평균 뭐라고 돼 있어? 평균 상환확률, 평균 회수 금액이라고 돼 있지. 그럼 얘들한테 받은 모든 돈은 다 손실이 없다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B그룹이 조금 다르대. B그룹은 99%의 확률로 상환한대. 근데 우리 여러분 은행은 얼마 받아야 돼? 무조건 106원 받아야 돼. 평균적으로는. 카지노에 그런 거 있죠. 우리 51% 이길 확률로 무한히 게임하면 내가 이기지. 그런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6%를 회수해야 된단 말이야.
평균적으로는 이 106원을 우리가 회수해야 손실을 안 봐. 그러면 기준금리는 5%인데 얘들한테 몇 퍼센트를 받아야 평균적으로 106원이 될까라고 하면 여기가 몇 프로예요? 2.1%. 신용가산금리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얘들 하나하나한테 107원씩 받아야 한 명 정도 자빠져도 100원 자체를 못 받아도 107원을 99명한테 받고 한 명한테 100원, 107원 다 못 받아도 평균 106원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야. 그리고 상환 확률이 내려가서 신용도가 낮아지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지. 그리고 C그룹의 상환 확률이 95%래. 100개 중에 5개가 자빠진대. 그러면 얘도 은행 입장에선 손해볼 필요 없지. 그러니까 106원 여전히 받아야 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C그룹한테는 얼마를 받아야 돼? 6.6%를 받아야 돼. 이자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죠? 그럼 얘들의 신용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평균 상환 확률이 낮은 회사래. 재무구조를 보아하니. 그러면 이 모든 애들은 100원을 빌려줬을 때 112원씩은 나한테 줘야 5개 자빠져도 106원은 회수하니까 은행이 손실을 안 본다는 거지.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뭐다? 시장 이자율이라고 불려요. 요걸 합친 게 뭐다? 시장 이자율이다. 우리 모든 개인은 합리적이지 않지만 이런 계산이나 화폐나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합리적이라는 좀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행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시장 이자율을 잘 알고 시장 이자율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여러분 직감적으로 삼성전자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있고 성운전자가 있대. 아니야, 내 이름 쓰지 말자. 자, 손상전자가 있대. 이름부터 불길해. 얘 상환 확률이 높겠어? 얘 상환 확률이 높겠어? 얘한테 이자를 많이 받아야겠어? 얘한테 이자를 많이 받아야겠어? 얘한테 이자를 많이 받아야겠지.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은 우리가 모두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회사도 시장 이자율을 알고 개인도 시장 이자율을 알고 은행도 시장 이자율을 안다.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시장 이자율은 무위험 이자율과 신용가산 이자율로 나뉜다는 것은 이해했다. 그지? 그러면 이 사채 발행을 어떻게 하냐인 건데 아까 우리가 10만 원,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었대. 그리고 여기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확정지었대. 어디가? 회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액면이자율이 아니라 금액이라고 했지. 이러한 현금 흐름을 확정지었을 때 삼성전자가 이 금액을 줄게 라고 공표한 거랑 손상전자가 이 금액을 줄게 라고 공표한 거랑 그 파워가 다르다는 거지. 삼성전자는 이 금액을 줄게 했으면 주겠지. 근데 손상전자는 이 금액을 줄게 했을 때 예를 들어 B그룹이라고 하면 99%는 주는데 91%는 못 줄 수 있대. 회사가 자체가 파산할 수 있대. 그럼 삼성전자는 6%의 이자율만 줄 거고 손상전자는 아까 몇 퍼센트였지? 한 8% 이자율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삼성전자는 6% 이자 세상에 사는 거고 손상전자는 8% 이자 세상에 사는 거지. 즉 기업마다 이자율이 다르더라. 우리 그러니까 계속 어떤 걸 생각해야 돼? 관점을 좀 바꿔야 돼. 우리는 은행에서 이자율을 우리에게 결정해서 통보해 주죠. 뭐에 따라? 신용도에 따라.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의 이자율은 한 개지만 내 이자율과 친구의 이자율과 우리 엄마의 이자율과 우리 아빠의 이자율도 다 다르지. 왜? 신용 등급이 다르지. 그러니 은행이 여러분한테 부여하는 이자율도 다르죠. 그러니까 화폐를 계산할 때 이자율은 누구 입장에서 계산한다고? 기업 입장에서 계산한다고.
우리가 삼성전자야. 우리는 6%의 이자를 줄 거야. 이거 10% 이자 주는 거 아니라니까? 10%의 현금 흐름을 주는 거야.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줄 거야. 어떤 이자율로? 6%의 이자율로. 기업이 손상전자가 8%의 이자율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줄 건데 8% 이자율을 줄 거야 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냐? 아까 다 했잖아. 화폐 시간 같이 했잖아.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 10%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1 나누기 1.1이라며. 얘네 어디에 시장에서 살고 있다고? 얘네 나라는 8% 나라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8%로, 얘를 8%로, 얘를 8%로 하면 된다는 거지. 나누기 1.8, 나누기 1.8의 2승, 나누기 1.8의 3승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그 현가 계수를 이용해도 되고 라는 거지. 그러니 사채를 발행하는 금액은 이 샵은 그냥 보지 마. 뒤에서 볼 거야. 단 보지 말고 사채를 발행하는 금액은 얘 두 개의 이 현금 흐름, 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래. 미래 현금 흐름, 말은 어렵지만 그냥 픽스된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지. 얘의 어떤 거다? 현재 가치래. 그러면 한번 8%로 땡겨볼까? 얘를 그리고 얘를 아까 8%로 땡겼을 때 어떻게 땡겼어? 10만원 첫 번째 방법이 10만원 나누기 1.08 그리고 10만원 나누기 1.08 나누기 1.08 그리고 110만원 나누기 1.08 나누기 1.08 나누기 1.08 해서 집어넣으면 105만 1,542원 이렇게 된다, 그지? 이게 뭐야? 시장 이자율이 8%일 때지.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까? 여러분, 시장 이자율이 8%인데 그냥 얘들 몇 퍼센트 주고 있는 거야? 10%씩 주고 있는 거지. 그럼 얘네 가치가 더 높아져야겠지. 상식적으로. 원래 10% 이자면 100만 원인데 시장에서는 딴 데서 8% 주고 있대. 그럼 여기에는 10% 준다며. 그렇다고 얘가 더 좋다는 거지. 그럼 얘가 더 좋으면 그 가치가 올라가야겠지. 개념적으로. 이해되겠죠? 우리 화폐 시간같이 앞에서 실컷 했잖아. 뭐밖에 없었어? 금액이랑 이자율 하나 있었잖아. 근데 아까는 뭐였어? 아까 우리 했던 거 그럼 똑같이 볼까? 아까 8,000원 8,000원이래. 그리고 여기에 10만 원 이런 금액이 있었지. 자, 그럼 이런 사채는 어떤 사채예요? 액면 이자가 8,000원이고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며 3년 만기 일시 상환하는 사채를 회사가 발행하는데 회사의 시장 이자율이 10%인 경우래. 그러면 8,000원을 10%로 8,000원을 10%로 10만 8,000원을 10%로 하거나 8,000원 8,000원 8,000원을 정상연금 현가계수로 땡기고 10만 원을 단일금액 현가계수로 땡겨서 구했잖아. 화폐 현재 가치라니까? 아니, 자, 화폐 현재 가치라고. 뭐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 사채를 발행하는 금액이 그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진이의 램프가 내년에 8,000원 뱉고 내후년에 8,000원 뱉고 내후년에 10만 8,000원 뱉는데 근데 시장의 이자율이 몇 프로래? 10%래. 그럼 그 진이 램프는 얼마래? 여러분이 아까 숫자 뭐였어? 95016이었나? 99만 이게 뭐야? 콤마를 왜 이딴 식으로 찍어? 95,026원을 시장에 넣어놓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10%면 원래 뭐 9,500 뭐 이렇게 주잖아. 근데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내가 돈을 넣으면 미래에 얼마 줄까? 이게 뭐야? 미래가치적 생각이다. 이렇게 와서 어떻게 봐야 된다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로 계산하는 거라고. 다시
그러면 자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넣어놓았고 이자율이 8%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치자. 여러분은 1년 뒤, 2년 뒤 얼마 받아? 8,000원 받고 8,000원 받고 8,000원 받고 요때 얼마 받아? 10만 원 받는다. 그치? 근데 여러분이 10만 원을 넣으면 요 금액을 받는데 어떤 세상에서? 8%인 세상에서. 그러면 2,000원씩 더 받는다고 가정하자. 2,000원씩 3번 받는 8%의 시장에서의 금액은 얼마야? 2,000원 나누기 1.08 더하기 2,000원 나누기 1.08 나누기 1.08 2,000원 나누기 1.08 나누기 1.08 나누기 1.08 하면 여기가 5,154원이지. 합해서 얼마야? 105,154원이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원씩 3번 주는 현금 흐름이 5,000원인 건 이해된다며. 그리고 10만 원 넣으면 요 현금 흐름 준다며. 그러면 만원, 10만 원씩 주는 8%의 현재 가치는 105154라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지. 우리 화폐의 현재 가치 이어서 뭐다?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꼴 사채의 현재 가치 이꼴 사채의 공정 가치 이꼴 사채를 발행하는 금액이다. 왜? 시장 이자율로 발행하기 때문이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사채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용해서 구한다. 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는 말은 곧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를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를 뜻하는 것이다.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다. 누구 입장이라고? 시장 이자율이라는 건 우리 회사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장 이자율 몇 %예요?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되죠. 저한테 얼마 빌려주실 겁니까? 그럼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이자율과 여러분의 이자율이 동일한가? 아니지. 시장 이자율은 한 개야? 아니라니까. 시장 이자율은 개인마다 기업마다 다르대. 그러니까 이름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했다고 시장 이자율이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쌤 왜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결정된 나의 이자율. 시장 사이에 뭐가 있어? 시장에서 결정된 나의 이자율. 알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거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까 화폐 현재 가치랑 완벽하게 동일하다. 아래와 같은 사채를 발행했다. 일반 사채고 100만 원에 10%에 그냥 금액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는 것뿐이지. 그럼 여기가 얼마 된다고? 이걸 보는 순간 뭘로 적으라고? 금액으로 적으라고. 얘는 이자율이 아니라 그랬어. 분명히 액면 금액이라 그랬다. 그지? 얘는 액면 금액으로 생각해라. 우리 초반에 복리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복리를 이꼴 금리와 이자와 원금을 동일하게 본다. 액면 금액이나 액면 이자나 동일하다는 거지. 이자율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 이거 가지고 시장 이자율이랑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야 되나 액면 이자율로 할인해야 되나. 액면 이자율은 그냥 뒤에 금액 픽스 시켜놓은 미래 현금 흐름일 뿐이라고. 아시겠죠? 발행일 X1년 1월 1일, 상환일 X3년 연 1회 지급이네. 오케이. 케이스 1, 2, 3. 시장 이자율 8%, 10%, 12%일 경우 사채 발행일 현재 가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지만 말인즉슨 시장 이자율이 저럴 때 봐봐. 우리 앞에서 했던 게 이자율이 이럴 때 사채 발행일 대신에 화폐의 현재 가치를 구하시오라고 적은 거고 얘는 뭐야? 시장 이자율이 이럴 때 사채 현재 가치를 구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지. 자, 이제 페이지 어디 펴놔야 돼? 240페이지 펴놓고 저한테 이야기 들읍시다. 240페이지. 물음 1. 시장 이자율이 8%인 경우 뭐부터 분석해야 돼? 당연히 여러분 현금 흐름부터 보는 거예요. 왜?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며 시장 이자율로.
자, 여기서 할인율과 이자율과 수익률, 이자, 율이 이렇게 많아요? 쌤, 율이 이래 많은데? 우리 미래가치로 갈 때 이걸 뭐라고 하지? 이자율이라고 하지. 현재가치로 올 때 얘를 할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싸지잖아. 이자가 붙는 거, 이자가 빠지는 거, 할인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율, 할인율 완벽하게 동일한 언어다. 시장 할인율, 시장 이자율 동일하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현금 흐름부터. 왜? 너무 당연하다. 왜? 사채는 미래 현금 흐름이 고정되어 있다. 액면 이자율이 아니라 액면 금액으로 보아라.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해볼까? 얘를 연도별로 한번 계산해 보자. 우리 화폐 현재 가치에서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오죠. 10만 원을 어떻게? 8%라고 했지 아까. 물음 1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8%일 때 10만 원을 8%로 할인한 거. 10만 원을 8%로 할인한 거. 8%로 할인한다 이꼴 나누기 1.08 나누기 1.08의 2승, 여기는 나누기 1.08의 3승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는 뭐야? 나누기 1.08의 3승 또는 곱하기 0.79383인데 이게 뭐였어? 앞에 240페이지에 현가 계수가 나와 있지. 쌤, 아까 4자리고 지금은 5자리인데요. 원래 다르다. 문제마다 3자리 줄 때도 있고 4자리 줄 때도 있고 5자리 줄 때도 있다. 즉 쓸모없다. 자,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얘를 구해보면 각자의 금액을 더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이게 뭐였지? 우리가 화폐 시간가치 정상연금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지. 다시 정상연금을 구하는 첫 번째 방식이 10만원 나누기 1.08, 10만원 나누기 1.08의 2승, 110만원 나누기 1.08의 3승으로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었지. 그럼 얘를 이해하기 쉽게 뜯어보자. 8% 시장에서 아까 똑같이 했지만 8% 시장이라면 8만원, 8만원, 8만원 이렇게 주는 건 이해된다. 그지?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야? 100만 원. 얘가 언제라고? 8%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리고 2만 원, 2만 원, 2만 원. 매년 2만 원씩 주는 정상연금의 현가 계수가 5만 1,542원이다. 그래서 얘 두 개를 더해서 105만 1,542원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구하고 어떻게 구한다고? 요 방식으로 구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요 방식도 아니고 어떻게 구한다고? 얘를 정상연금이랑 단일금액으로 구분 좀 하래. 정상연금이랑 단일금액으로 구분 좀 하래. 우리 요건 좀 확대해서 보자. 자, 정상연금이랑 단일금액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의미는 얘를 합쳐서 보자는 거지. 얘를 어떻게 합쳐서 보지? 어디서 많이 본 거네. 나누기 1.08, 나누기 1.08에 있으면 나누기 1.08에 3승이니까 얘들 단일 금액으로 하나, 둘, 셋 더하지 말고 얘네들을 더하자는 거지.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정상연금의 현가계수, 단일 금액의 현가계수로 나누어 보자는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얘를 한 방에 할인할 수 있지. 그치? 페이지 240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어? 정상연금 현가계수 8% 3기간 돼 있지. 그럼 저기 2.57710을 어디다 넣어? 여기에 넣는 거지. 이 2.5771이라는 놈은 뭐랑 더해진 거야? 1 나누기 1.08의 1승 더하기 1 나누기 1.08의 2승 더하기 1 나누기 1.08의 3승을 더한 놈이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뭐야? 1 나누기 1.08의 3승만 나와 있는 놈이고 240페이지에 단일금액 현가계수 8% 3기간 0.79383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어떻게 구하자? 이렇게 구하자. 하지만
계속 떠올려야 돼요. 화폐 시간 가치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거 반복 연습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서 이렇게 구한다 라는 점이죠.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이 지금 240페이지 단일연금 현가계수와 정상연금 현가계수가 제시됐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픽스 됐지, 금액. 이자율만 다른 거지, 시장 이자율만. 사채 현재 가치가 바뀐다. 자, 참고로 여기 이 999995는 100만 원인데 뭐가 바뀐 거야? 단수 차이지. 단수 차이.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999995가 나와. 근데 실제로는 얘를 소수점 쭉 늘리면 1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지. 알겠죠? 단수 차이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해보자. 우리가 구해보자. 이제 바꿔보자. 시장 이자율이 현재 10%래. 근데 원래 액면 이자율은 쌤 정해져 있다면서요. 얘 정해져 있잖아. 10%일 경우, 8%일 경우, 12%일 경우 현재 가치를 구해보래. 그러면 우리 얘들 현금 흐름을 다 분석해 봐야겠네. 그치? 시장 이자율은 몇 퍼센트라고? 10%로 고정되어 있다고. 이 기업은 은행 가면 10%로 빌릴 수 있고, 사람들이 이 기업의 신용도를 분석했을 때 전부 이 기업은 10%의 이자를 받아야 돼 라고 이 기업을 생각하고 있대. 시장에서 생각하는 주식회사 대안의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다. 계속 말하지만.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에 대한 개념을 계속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한번 써놓자 그냥. 시장에서 나를 생각하는 이자율. 나를 평가하는 이라고 적을까? 나를 평가하는 이자율인 거지. 시장에서 나를 평가하는 거야. 나야 나. 나야 나. 알겠죠?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나를 평가하는 이자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이자율이 전부 다르고 기업도 이자율이 전부 다르다. 주식회사 대한이 시장이 나를 보는, 시장이 주식회사 대한을 바라보는 이자율이 10%라는 거지. 자, 그런데 주식회사 대한이 액면 이자도 10%로 발행했대. 10만 원으로. 그러면 얘들 원래 이자율 10%니까 아무 금액 변동 없이 사채 발행 가치 100만 원이겠지. 요건 어떻게 구해요? 구하자. 미안. 자, 물음 1부터 구하시죠. 물음 1. 액면 이자율이 10%일 경우 이자율을 구하라. 자, 243페이지로 가야지. 243페이지로 가서 단일 금액의 현가계수와 정상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자라고 이야기했다. 그치? 단일 금액의 현가계수 10만원, 10만원, 10만원이라며. 그럼 얘도 나누기 1.1, 얘도 나누기 1.1의 2승, 얘도 나누기 1.1의 3승인데 그걸 더해 놓은 게 정상연금이라며. 그럼 정상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자. 곱하기 2.48685. 얘는 단일 금액이니까 곱하기 0.75131 해서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액면 발행한다 라고 이야기해. 무슨 말이냐면 액면 금액만큼 발행했다 라는 거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발행을 할 때 액면 금액으로 발행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사에 입금된 돈이 100만 원이 입금됐고 우리가 향후에 줄 돈이 10만 원, 10만 원, 110만 원이라는 거지. 자, 물음 2에서 시장 이자율이 10%일 때 8만 원, 8만 원, 108만 원 준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액면 이자율이 8%일 경우지. 물음 2지. 그러면 8만 원, 8만 원, 108만 원 준다고 하면 얘도 시장 이자율은 여전히 10%니까 그치? 얘를
10%로 할인해야겠지. 2.48685. 그리고 얘는 몇 퍼센트로 할인해? 얘도 10%로 할인해야겠지. 안 변했어. 지금 시장 이자율은 계속 10%래. 이렇게 가야겠지. 자, 이렇게 구하면 이 금액이 950258이래. 950258이래. 그렇지. 그러면 이 말인즉슨 시장에서요. 너 이자율 10%인데 너 이자율 8%밖에 안 주네. 너 그럼 돈 다 못 빌려줘. 할인할 거야 라는 거지. 그래서 할인 발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액면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사채를 발행한다. 왜? 얘들의 이자율은 10%인데 시장에서 저걸 100만 원에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사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95만 원에 내놓으니까 시장에서 사더라는 거야. 왜? 얘들의 이자율은 10%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5만 원 할인 발행하는 건데 얘 왜 할인 발행하는 거야? 2만 원, 2만 원, 2만 원 덜 주거든. 저 위에 거보다 2만 원, 2만 원, 2만 원 덜 줘. 아니, 여러분 2만 원, 2만 원, 2만 원 할인하면 얼마겠어? 이거 10%로 할인하면 100만 원이랑 950258 사이겠지. 여기가 49737이거든요. 얘 3개를 할인하면 10%로 할인하면 49737이야. 그럼 100만 원에서 49737 빼면 95026 비슷한 숫자 나오지. 단수 차이고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너희 시장 이자율 10%라서 너희 원래 1년에 10만 원씩 줘야 돼. 그래야 내가 100만 원 줄 거야. 근데 너희 2만 원씩 덜 준다며. 너희 2만 원씩 덜 주는 거의 현재 가치가 49737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95만 원만 받아라 라는 거지. 지금 현재 너희는 95만 원만 받아라. 근데 그거랑 좀 다르게 자, 아까 위에 45737 구해놨으니까 금방 구하겠다. 2만 원씩 더 준대. 그럼 얘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 똑같지? 뭐가 달라? 2.48685. 시장 이자율은 변함없으니까 얘는 얼마라고? 얘는 0.75131. 얘는 계산 안 해봐도 알겠다, 그지? 아이고. 2.48685. 얘는 계산 안 해봐도 알겠네. 1, 0, 4, 9, 737 이겠지. 위에 아까 45737이었나? 45737. 왜? 100만 원짜리인데 2만 원씩 더 준대. 2만 원씩 더 줘? 더 빌려줘야지 라는 거지. 45732라고 적혀있지만 단수 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면 45732지. 근데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단이나 10단위 숫자가 바뀌는 거 진짜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바보야 바보. 당연히 0.땡땡땡땡땡땡땡땡땡인데 그걸 반올림해서 자르면 당연히 이게 숫자가 바뀌는 거야.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런 거. 본질적인 게 아니다 그건. 자,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발행했다고 해서 할증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시장 이자율이 있고 액면 이자율이 있네. 얘가 같으면 어떻게 돼? 액면 발행 되겠지. 이게 물음 1이었지. 시장 이자율이 10%고 액면 이자율이 10%면 시장에서 똑같은 금액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지.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뀐다고 칠까? 시장 이자율이 여전히 10%인데 액면 이자율이 8%라면 액면 이자가 더 작네? 돈을 덜 주네?
그럼 나도 돈 덜 줄 건데, 즉 할인 발행되는 거겠지. 근데 시장이 10%인데 너희가 12% 준다면 너희가 돈 더 주네? 그럼 나도 돈 좀 더 빌려줄게. 할증 발행. 여러분이 대중이다. 시장 이자율로 저 기업이 내가 생각하는 이자율로 발행하니까 그 금액의 현재 가치를 내가 계산해서 빌려주는 입장이 돼보라고. 알겠죠? 요거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액면 금액과 그 액면 이자율에 따른 액면 이자 금액이 다를 거고 100만 원은 항상 3년 뒤 금액이니까 시장 이자율은 변하지 않았지. 여기 시장 이자율 10%로 픽스 돼 있었지. 문제에서 원래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장 이자율이 10%고 물음 1, 2, 3에 따라 액면 금액만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3기간 10% 현가로 다 구한 거지.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뭐였어? 시장 이자율이 물음 1, 2, 3이 바뀌었고 이번에는 액면 이자율이 1, 2, 3 바뀌었잖아. 다시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당부드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40페이지 봅시다. 예제 02번 밑에 물음 1, 2, 3 보면 시장 이자율이 8, 10, 12%인 경우라고 했고 그리고 242페이지로 가서 물음 맨 밑에 242페이지 맨 밑에 하단 물음 1, 2, 3을 보면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100만 원, 10만 원. 그대로 픽스 돼 있는 상태에서 곱하기 단일 금액의 현가와 곱하기 정상연금 현가가 바뀌었지. 근데 뒷페이지로 와서 우리 예제 03번의 물음 1, 2, 3에선 액면 이자율이 10%, 8%, 12%로 바뀌었고 245페이지 상단에서 물음 1, 2, 3에서는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는 바뀌고 시장 이자율에 따른 현가 계수가 바뀐다라는 거지. 알겠죠? 기준점은 뭐라고? 시장 이자율입니다. 시장 이자율보다 많이 주는 회사는 당연히 내가 돈 더 많이 빌려줘야 될 거고 시장 이자율보다 낮게 액면 금액을 발행하는 회사는 더 돈을 작게 줘야겠지. 여기에 모든 가정은 뭐야? 앞에 뭐가 있었지? 사채 공정가치 이꼴 사채 발행 금액이다. 즉 사채를 항상 공정한 금액으로 발행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빨간 줄 쳐놨어. 이건 진짜 중요하다. 액면 이자는 언제만 사용한다? 고정된 미래 현금을 결정할 때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이라고 안 써도 되는 거지. 액면 이자율은 액면 이자 금액, 액면 금액과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아까 말했지. 액면 이자율이 0%래. 여러분, 액면 이자율이 0%래. 그러면 단일 금액이지. 맞지? 빵빵빵이잖아. 액면 이자율이 0%라면 여러분 이 회사에 3년 뒤에 100만 원을 받을 건데 시장 이자율이 10%래. 그럼 얘를 할인하면 75,131 아까 75,131이었거든. 0.75,131 구하면 75,13131원을 빌려주면 3년 뒤에 100만 원을 주겠지. 이게 뭐야? 액면 이자율이 0%일 때. 그치? 그렇게도 발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회사가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를 결정한다며. 왜? 직접 금융이고 다수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걔들이 미래 현금 흐름을 픽스 해놓는 거야. 먼저 픽스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 고용된 현금 흐름이 있는데 너희 요 이자율로 사갈래? 콜 하면 거래가 된다는 거지. 그게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자라는 게 뭐라고 했지? 빌린 돈과 갚을 돈의 차이지. 빌린 돈과 갚을 돈의 차이를 이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빌린 돈과 갚을 돈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 좀 어려운 말로 지급할 현금에서 수취한 현금을 뺀 걸 그러면 총 이자 비용으로 말할 수 있겠네. 여러분이 100만 원 빌려서 130만 원 갚으면 30만 원 이자 낸 거지. 그치?
여러분이 100만 원 빌렸어. 근데 3년이고 5년이고 모르겠고 다 합해서 금액적으로 130만 원 냈으면 30만 원 이자 낸 거고 원금은 따로잖아. 그지? 원금 상환은 원금 상환이고 30만 원 이자 낸 거지.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갚을 돈과 빌린 돈의 차이가 총 이자라는 거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지급할 현금 흐름을 예제 3에서 분석을 해보면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액면 이자를 3번 지급할 거래. 물음 1은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가 총 합해서 130만 원이래. 아니 왜? 이게 10만 원 꼭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10만 원 이게 다 합해서 얼마야? 130이잖아. 총 지급할 현금 흐름이 130이지. 물음 2는 총 지급할 현금이 8만 원씩 3번씩 주기로 했으니까 얘는 124만 원. 물음 3은 12만 원씩 3번 주기로 했으니까 13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거지. 한마디로 갚을 돈이 먼저 픽스 되는 거지. 빌릴 돈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여기에 하나 적어 놓을까 그러면? 여기 이 지급할 현금 흐름이 뭐라고? 갚을 돈. 그러면 사채 발행 금액이 뭐야? 빌린 돈이지. 그치?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액면 이자를 가진 기업에 10%로 돈을 빌려줄 땐 100만 원만 빌려줄 테니까 이자를 30만 원 받게 되겠지. 그리고 8만 원씩 3번 주는 회사에는 95만 원 빌려줄 테니까 이자를 얼마 받게 돼? 좀 빼봐야 돼. 미안해, 암산이 안 돼. 124만 원 빼기 950, 258 하면 28만 9,742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12만 원씩 주는 회사에 10%로 돈을 빌려주면 136만 원에서 1049731을 빼서 총 이자를 31만 268원 받게 되는 거지.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만큼의 이자를 내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기업 입장에서 좀 봐야 되니까 기업이 이 돈을 빌려서, 즉 발행해서 부채를 발생시켜서 이 돈을 갚아야 되지. 현금이 감소하는 의미, 현금이 증가하는 의미. 그러니까 빌린 돈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야? 수취한 금액이지. 이 돈 빌린 거잖아. 이 돈 빌릴 때 회계 처리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현금 들어오겠지. 그리고 여기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 적힐 건데요. 부채가 적히겠지. 그리고 이자는, 우리 원금은 사채를 직접 차감하는데 이자는 사채를 까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럼 이자는 이자대로 나갈 거고, 원금은 원금대로 나가겠네. 얘가 뭐라고? 요거라고. 현금 얼마 들어온다고? 요만큼 들어온다고. 그러면 현금 요만큼 들어왔고 지급할 현금 흐름 얼마라고? 요거라고. 그럼 지급할 현금 흐름이 뭐야? 요거라고. 요거. 수취한 현금 흐름이 뭐야? 요게 요거라고. 자, 그러면 얘랑 얘 차이가 뭐라고? 이자라고. 왜? 얘는 지금 지워질 거 아니야. 사채 적었잖아. 이해되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총, 바로 밑에 있었네. 괜히 쎄 빠지게 구했네. 총 이자 비용이 얼마다? 얘에서
지금 갚을 돈에서 빌린 돈을 빼면 3년간 이자 비용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 3년간 이자 비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 3년간 이자 비용을 자 보자. 물음 1은 3년간 이자 비용을 요만큼, 그러니까 사채, 우리 원금은 어차피 빌린 돈만큼 원금 빠이빠이 하겠지. 당연히 원금 빠이빠이 하고 나면 130만 원을 줄 건데 내가 100만 원은 받았대. 기업 입당, 이제 여러분 돈 빌려준 사람 아니고 돈 빌린 사람. 이제 나는 주식회사 대한. 자, 주식회사 대한 입장에서 3년 동안 돈 100만 원 들어왔고 130만 원 나가면 이자가 30만 원이지. 물음 1. 그리고 물음 2에서 3년 동안 현금이 950-258이 들어왔어. 우리가 빚을 조만큼 빌려가지고 얼마 줘야 돼? 총 124만 원 줘야 돼. 그 차이가 뭐라고? 이자 비용. 너무 당연하다, 그지? 이자 비용이지. 줄 돈과 받을 돈의 차이는. 그리고 돈 받을 때 105만 원 받아가지고 136만 원 줬대. 그러면 31만 원이 이자 비용이지. 당연하지, 이만큼은. 근데 그럼 저 이자 비용을 나누기 3으로 인식할까? 그게 아니래. 자, 나누기 3이 아니라 유효이자율법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이자를 인식한대.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